론놀과 khmer rouge는 내전 중에 서로 싸워서 얻어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각자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뢰를 깔았습니다. 양측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묻으면서도 지뢰 매설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론놀을 지원하는 미국과 khmer rouge를 지원하는 중국과 소련,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보낸 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글로벌한 지뢰가 무책임하게 묻힌 겁니다. 글로벌한 지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누굴까요? 국민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국민들이었죠. 자, 내전 당시 캄보디아에 뿌려진 대인지뢰입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이 대인지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폭발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발 정도만 날릴 만큼의 화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뢰를 밟아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다리와 팔을 잃으셨나 봐요. 맞아요. 오, 의족이네. 거의 이런 분들은 또 다 농민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는 지뢰로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인구 290명 중 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론놀 정권과 싸우며 세력을 넓혀가던 폴포트에게 결정적인 호재가 찾아옵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론놀 정권을 도와주던 미국이 인도 차원에서 완전히 철수한 겁니다. 미국이 지원해주던 론놀 정부는 힘을 잃었죠. 폴포트와 khmer rouge는 이 기회를 틈타 론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폴포트와 khmer rouge가 수도 프놈펜에 입성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어요. 정부군과 khmer rouge가 이어온 5년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품었겠네요. 그렇죠. 이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민주 캄푸치아입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khmer rouge의 지도자인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캄보디아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수년간의 폭격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몰려와서 캄보디아의 도시마다 난민들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수도 프놈펜은 폭격 이전까지 60만이던 인구가 250만을 넘기게 됐어요. 무려 4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프놈펜에 몰려갔구나. 게다가 식량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죠.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식량 문제는 그러면 정권을 잡은 폴포트가 완전 해야 되는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네. 폴포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폴포트는 마오쩌둥을 만나러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든 이행살입니다. 이행살이 2인자죠. 뭐 2, 3인자의 내들은. 아, 그래서 2인자냐고? 네가 넘버 투야. 네. 폴포트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요. 전 국민을 농부로 만들어 모든 노동력을 농업에 집중시켰죠.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사실 중국 이전에 소련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존경한 그 두 인물 이 정책을 크게 실패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폴포트는? 그렇죠. 그거 왜 자기가 성공을 시켜보겠다? 네. 폴포트가 자신은 대약진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뭐로? 왜냐하면 그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째는 인민들의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 해줘서 노동 의욕이 떨어졌다. 뭐? 둘째는 반동분자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초대약진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초대학진. 당시 크메르루즈 지도부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중국 총리가 크메르루즈 정부의 공산화를 천천히 하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한 간부가 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100%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폴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한 1975년을 Year Zero, 즉 원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지우고 그간 캄보디아에 내려온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리세팅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루즈의 통제하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됐죠. 사람들은 똑같이 검정 옷을 입고요.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고요. 남자는 중국식으로 책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게 없고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그런 건 행동한다고 그럼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합니다. 네. 폴포트 본인도 모두 그 조직과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그래서 동무동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이제 평등이죠. 폴포트는 화폐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왜일까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특권이 생기고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외교도 일절 생각도 안 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완전 차단 봉쇄 그냥. 예. 그럼 돈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할까요? 배급받는 거죠. 뭐. 그렇죠. 쌀은 국가가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쌀로 물물 교환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쌀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권장했던 물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물 교환도 못하게 해요? 네. 네.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평등하지 않다. 와. 너무 무섭다. 그러면 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